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이혼 후 남편과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처음부터 했다면 제 삶을 더 빨리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쉽지만 이제는 일을 끝내고 삶을 즐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회사 다닐 때 수영을 배우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 친구가 제게 남편이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인기가 많다며 소개해줬어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 번호를 주고받은 후 며칠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했고 새로 이사 온 것을 고려해 주변 레스토랑을 알아본 남편이 여러 식당을 추천해 주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횟집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고기를 좋아했지만 대화하면서 고기를 굽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생선을 골랐어요. 식당을 선택했어요. 약속 당일은 저는 갈아입고 약속한 식당에 갔어요. 리뷰대로 깔끔하고 횟집 같지 않은 인테리어였어요. 저는 남편이 예약한 방으로 안내를 받았고 먼저 도착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제가 문을 열자마자 일어나 인사를 나누었어요.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라며 제 옷을 받아주었어요. 남편은 지인이 말한 대로 관대한 사람 같았어요. 무엇이든 먼저 제 의견을 물었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는 모습에 좋은 첫인상을 받았어요. 솔직히 회를 초장 맛으로 선호하는데 광어와 우럭만 먹었어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면 튀김이나 옥수수 초밥을 주로 먹는 편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선택한 식당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왔고 회도 광어와 우럭만 나왔어요. 남편은 의도적으로 다른 음식이 많이 나오는 곳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식당을 선택할 때 지인에게 제 식성을 미리 물었다고 해요. 남편의 배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고 남편은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어요. 서로 번호를 주고받은 후 며칠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했고 새로 이사 온 것을 고려해 주변 레스토랑을 알아본 남편이 여러 식당을 추천해 주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횟집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고기를 좋아했지만 대화하면서 고기를 굽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생선을 골랐어요. 저는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저의 남편이 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고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은 곧 다시 만나요 라는 말을 남겨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누웠어요. 그때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의 연락은 정말 기쁘고 쉬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 또한 짧게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고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수영장에 갔다가 지인이 어제 남편과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꼭 다 말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았다고만 대답했어요. 지인에게 듣기로는 남편 역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며 감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말을 했다고 해요. 일주일 뒤 주말에 남편이 알고 있는 형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아직 한 번만 만나본 사람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조금 부담되었지만 기쁨을 감히 받아들였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다가 간편하게 입고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청바지와 티셔츠에 잠바를 걸쳐 나갔어요. 고깃집에 도착했을 때 식당의 규모에 놀랐어요. 그 큰 곳에서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제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기뻐서 손을 흔들었고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찾아오는 길에 어렵지 않았어요. 길가에 있어서 금방 도착했어요. 옷을 주세요. 남편은 제게서 삽을 받고 의자 안으로 가지고 들어주었어요. 남편의 지인이 왔고 집에서 최고의 음식을 가져왔다며 웃으셨어요. 음식이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고 남편은 일주일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며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았죠? 곧이어 두꺼운 삼겹살이 나왔고 요리사가 고기를 굽고 소스를 얹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소스를 찍어 먹으라고 권했어요. 소스는 달콤하고 고기는 식어서 맛있었어요. 요리사는 초벌을 하고 다시 나온다고 하며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남편은 된장찌개도 맛있어서 칭찬했고 맛있어야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가게 안은 초반보다는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바쁜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남편의 지인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어요. 고기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삼겹살을 소주가 딱인데 여기 소주가 없네? 잠시만 기다려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한 잔 따라주고 싶어서 그래요. 딱 한 잔만 해요. 지인은 소주 한 병을 꺼내와서는 저에게 한 잔, 남편에게 한 잔 따르고 자신의 자녀에 따르더니 반갑다며 잔을 내밀었어요. 저도 웃으며 한 잔 들이켰어요. 남편의 지인은 자신과 남편은 군대에서 있을 때부터 알던 사이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봐온 모습은 진국이라며 저와 남편의 인연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지인의 말에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죠. 셋이서 간단하게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인은 남편이 결제한다며 카드를 꺼내는 것을 끝내 도로 집어넣기 하며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라고 말했어요. 식당을 나온 저희는 소화도 시킬 겸 가게 앞에 있는 저수지를 걸었어요. 이제 제법 가을 티가 나는지 낮에는 따뜻했지만 저녁엔 쌀쌀했어요. 한참을 걷던 저희는 빈 벤치에 앉아 저수지 쪽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조심스레 저의 손을 잡더니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이제는 서로 혼기가 꽉 찬 나이라 누굴 만나보진 않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2번 만난 것뿐이었지만 남편의 모습과 지인들이 말한 남편의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했어요.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서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1년 동안 연애한 후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아직 신혼집을 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돈은 있다며 가능한 빨리 결혼해 함께 살고 싶다고 했고 나도 이를 동의했어요. 양가 어른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고 우리 집에 자주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은 선물을 매번 가득 챙겨와 부모님들에게도 잘 대해주어 안심하실 수 있게 했어요. 결혼 날짜가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은 우리 집의 행사에 항상 참석해 주었어요. 제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먼저 맡아서 이것저것 잘해주는 바람에 부모님 지인들이 사위로서 제겐 잘 어울리는 사람을 얻었다고 칭찬하며 부모님은 그런 멋진 남편을 가진 덕분에 기뻐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집에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시댁에서는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시댁에 갈 때마다 예의를 차리기 시작했더니 어느새 한 친절이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히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며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할 테니까 시댁에 가는 길에 필요하면 사용하라며 카드를 하나 줬어요. 부담 갖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그 카드를 받았지만 쓴 적은 없었어요. 어차피 결혼을 하면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결혼식을 맞이했고 그날은 마음에 부담 없이 행복했어요. 결혼 후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며 정리를 했어요. 같은 앞치마를 메고 고무장갑을 차서 같이 설거지를 하며 서로 농담도 즐기며 살았습니다. 정말 증혼이기에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마음껏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하루의 마감을 정리하고 함께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그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결혼 한 달이 지나고 난 남편에게 급여 통장을 받았고 처음으로 남편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있었어요. 나는 내 잘못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있었고 여자인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물어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월급날이야? 응, 공제가 많이 되었어. 같은 앞치마를 메고 고무장갑을 차서 같이 설거지를 하며 서로 농담도 즐기며 살았습니다. 아니, 왜? 아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얼마나 받을 줄 알았어? 나는 적어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거나 비슷할 줄 알았거든. 미안하다. 월급이 적어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 들었나 봐. 난 남편이 내 말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지 걱정했지만 그렇지 않았어. 앞으로 이 돈으로 살아야 하니까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나는 남편이 이 월급으로는 가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들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아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무턱대고 적금을 크게 넣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제 실수였어요. 남편은 용돈을 받아가는 대신 카드를 사용했고 자신이 쓴 카드는 자신이 알아서 갚을 테니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가 카드값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었지만 남편은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람 도리에 가며 살자고 말했어요. 사람 도리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남편처럼 막무가내로 쓰다가는 결국 저희 집은 파산이 날 것이 뻔한데 남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듯 큰 소리를 지니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하기도 했고 걱정도 했어요. 몇 달 뒤 친정아버지 환갑 때문에 가족끼리 모이게 되었어요. 요즘은 환갑 축하는 가정끼리 간단하게 음식을 먹는 것인데 저 역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먹고 용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하태평인 남편은 다 알아서 준비를 할 테니 몸만 오시면 된다고 말하며 부모님을 부추겼어요. 남편에게 자긍심을 갖지 말고 차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밥값만 해도 얼만 줄이나 알아. 그 정도는 낼 수 있잖아. 우리 형편이 어째서 다른 생신도 아니고 환갑인데 기분 좋게 좀 해드리면 안 돼. 요즘엔 가족끼리 간단하게 저녁만 먹어도 되는데 굳이 고모랑 작은아버지네까지 다 초대해서 먹을 필요는 없었잖아. 그리고 여행 경비는 또 얼마나 넣어드렸는데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말했잖아. 당신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우리 부부 아니야? 한쪽만 알고 있는 수입이 도대체 뭔데? 결혼 전에 모았던 돈이야 됐어? 1절만 하자. 1절만 기분 좋게 먹고 와서는 왜 그래? 남편은 제가 묻는 말에 회피하듯 귀찮아했어요. 결혼 전에는 성실하고 진국처럼 느껴졌던 남편이 이렇게 남들에게 내비치는 모습을 좋아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가진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남들한테 하는 걸 보면 기도 안 찼어요. 누가 보면 매달 몇 천씩은 벌어다 주는 것처럼 허세에 쩔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금전적인 문제로 일이 생긴 적도 없을 뿐더러 남편은 꼬박 일정한 월급을 갖다 주니 저도 더 이상 추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쯤 연말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의 부부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 가는 모임이라 신경을 쓰고 나갔어요. 입사할 때는 꽤 있었지만 퇴사한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도 있어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10명 정도 되었어요. 하나같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시작해서인지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고 본인을 가꾸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때때로 좋았어요. 저 역시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기에 어려워 보였죠. 여자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그때부터 확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도착한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자연스레 남편은 남편끼리, 아내는 아내끼리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이 자신들의 단톡방이 있다며 저를 초대하기로 했어요. 벌써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이 모임은 다들 꽤 친해 보였죠. 와이프 중 한 명은 사내 커플이었기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된다고 웃었어요. 기분 좋게 모임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길, 남편 때문에 좋았던 기분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남편은 몇 주 전부터 모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좀 꾸미고 나와줄 수 없었냐고 말했어요.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준비하고 나가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숙이면서 아껴 사는 것도 좋지만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집사람은 자신을 위해 절약하고 모으는 동안 남편은 소비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안식처가 되기 전에 집안일을 보느라 힘들어하며 남편은 술에 취해 코를 곱게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문자를 받고 단톡방에서 만남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단톡방 속에서 우정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동안 그녀는 남편의 월급과 높은 소비 습관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긴 한눈 흔들며
집사람으로서는 마음부터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신입사원으로서 월급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앞자리 숫자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요. 그 상황에서 질문할 수 없었기에 남편의 월급날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남편의 월급날이 다가와서 월급을 확인하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몰래 알아내려는 게 아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라며 자신을 속였는지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 변화 없이 아무것도 없어. 회사에서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우연히 다른 동료들의 월급을 확인했을 때 나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어떻게 설명하냐고 물었어요. 그때 남편은 마침내 실망스러운 진실을 털어놨어요. 결혼 전에 회사에서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서야 말해? 결혼 전의 일인데 말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했어 라고 하며 매달 월급에서 차액을 제하고 받는다는 걸 설명했어요. 시중은행보다 회사 대출금 이율이 더 저렴하니까 다들 그대로 받아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했다면 적어도 상황을 이야기해줘야 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어? 내게 피해가 갈 일도 없는데 왜 숨겼어? 라고 물었지만 결국 남편은 나는 도대체 월급을 적게 받아왔다 라고 하며 상황을 규명했다. 중간에 변한 것도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받았으면 알았을 텐데 그런 줄 알고 생활할 거야. 피해갈 게 있어. 당신 진짜 많이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했어? 내 카드값 내고 장인과 장모님 여행 보내고 뭐 다 그런데 쓰지도 않았지. 내가 쓸 데가 어디 있어? 그럼 그동안 다 빚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소리야? 매달 가지고 있잖아. 그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언제 끝이 나는데? 한 2년 정도 뭐. 그럼 받은 돈은 어디 있어? 없지 뭐. 제정신이야? 그 돈도 없으면 지금까지 당신이 쓰고 다니는 그 돈은 어디서 난 건데? 그게 사실 다른 데로 말해 또 속이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당신한테 월급 따주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어. 까면 깔수록 당신이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만 등신같이 아등바등 아끼고 살고 있었네. 미안해 됐고. 회사에서 대출받은 거 빼고 총 갚아야 할 돈이 얼마야? 남편은 저에게 월급 아껴가며 쓰라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은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난 후 그 꼬리가 밟히고 말았어요. 남편은 수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다 쓴 건지. 그 전까지 일어난 일들은 이미 과거이니 더 이상 하고 말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때리고 울며 화를 냈고 결국 도움을 청해 빚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과하며 앞으로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저는 노력하여 빚을 갚았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이를 돕고 위로해 주었고 이후 불륜 관련 이야기를 듣고 남편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옳지 않다고 믿고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처음 실수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의견이 분분하여 나는 남편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취미 활동조차도 하지 않고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와요. 그에게는 바람을 피울 시간조차 없으니까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줌마들 사이에서 너무 피곤함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집주인은 왜 요즘 연락이 안 되냐며 집에 찾아왔어요. 나는 그의 목적에 대해 물었고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비난했어요. 내가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어요. 나는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 집주인은 남편이 작년에 전세금을 받고 월세로 바꾸었다고 했고 최근 몇 달 동안 월세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피하는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어요.
만약 남편이 돌아오면 이번 달 말일까지 밀린 월세를 모두 내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고 말했고 떠나갔어요.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소파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주인이 왔다고 착각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전세금을 도박으로 날려버린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는 화가 나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결국 다시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편함에 남편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을 보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이었어요. 편지를 받은 후 남편의 대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찾아간 후 남편이 외부에 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마주치지 않고 회사를 나가는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차로 이동하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두 다리는 더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있는 다른 와이프가 제 상황을 알아채고 저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함께 카페로 이동한 후 차 마시면서 걱정이 해소되었지만 그 순간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함께 떠나는 모습이 떠올라 힘이 들었어요. 어서 집에 돌아가서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정막 속에서 차를 마시던 그 여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네요.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망칠까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만 속인 듯해서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며칠 전에 우리 단체 대화방에 제가 올린 글 보셨죠? 그 산에 불륜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차기 남편의 이야기예요. 다들 알고 있으면서 숨길 만큼 서로 쉬쉬거리고 있다가 제가 총대를 맞았어요. 자기가 알아차릴까 걱정이 돼요. 모르겠지만 용서할 생각이 있다면 모른 척 해주거나 아니면 드러내도 좋아해요. 증거가 많이 있으니까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다 말했지만 난 여전히 찝찝해요. 말없이 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붙인 것만 같아요. 고마워요. 제 몸은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억지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날 속이고 돈을 낭비하며 불륜을 저지르고 회사에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왔어요. 가까운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부끄러웠어요. 오래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해와서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일할 것 같다고 하면서 조심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 분노를 느끼며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고 얼음물을 마셨어요. 시원한 물을 마셔도 뜨거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몇 일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최선인 결정인 것 같았어요. 사랑했던 남편이 이렇게 나를 배신한 것에 실망했어요. 나는 처음에 그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쇄도했어요. 며칠 동안 나의 차가운 모습에 남편은 나를 살피며 내 마음을 말로 나타내지 않았다.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는데 내 기운이 없어 보이자 친정어머니가 나를 위해 백화점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해주겠다며 부르셨다. 친정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젓가락이 깨지며 식사를 하고 있었고 친정어머니는 내 변한 몸매를 보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친정어머니의 눈을 마주한 순간 눈물이 쏟아지며 내 마음을 털어놓았고 깜짝 놀란 친정어머니는 휴지를 건네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을 때 친정어머니는 돈 문제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지 물으셨고 나는 눈물로만 대답했다. 현재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찾기 어려운데 그런 남자라면 빨리 헤어져야겠어요. 당신이 선택한 대로든 응원할게 은하는 친정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식당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는 시어머니를 먼저 방으로 보내고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갔어요. 식당에 들어가니 카운터에 핸드폰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을 받고 남편의 부재중 전화를 발견했어요. 전화를 받은 후 가방에 넣으려 했지만 다시 전화가 울렸고 수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은 오늘 야근이 생겼다며 늦어진다고 했고 그에게 알겠다고 대답한 후 다시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식당을 나왔어요. 명품관을 지나갈 때 반대편에서 오는 남편을 마주쳤어요. 놀란 그의 모습을 보며 나를 향해 다가와 반가운 모습으로 말했어요. 남편이 몰래 가방을 살 것이라고 왔다 그러면서 야근한다고 했다. 명품관을 지나갈 때 차에서 봤던 여자가 저를 알아보자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녀의 동행이 아니라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웃게 되었고 둘의 불륜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그녀의 말을 듣자 괴로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었어요. 반응이 없던 두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있게 동작했어요. 그런 인간이 어째서 안쓰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혼을 고민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휘청거리며 내게 위아래로 쳐다보는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 가방 좀 줘. 머리끄댕이를 잡을 줄 아는 줄 알았는데 걱정했던 건 쓸데없는 거였네. 왜 더러운 것을 만지게 해? 불륜녀가 좋냐고 내 손으로 너의 몸을 만지냐고 웃기네. 누가 어떻게 하는지 더럽대. 오빠, 취향 진짜 독특하네. 어떻게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 함께 다니면 부끄러워. 정말 부끄러운데 내가 데리고 다니려는 거면 단 한 번도 입으로 그런 얘긴 하지 마. 미친 여자야. 곧 눈에서 피눈물이 나겠지? 내가 했으면 도저히 못 참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 누가 무서워서 오빠와 와이프가 이혼하다고 한대. 잘 됐어. 우리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나는 오빠가 찾고 있는 여자로 사는 거니까 여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더라.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내게는 화가 치솟는 기분이었다.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고 싶었어. 사람들이 보든 말던 바닥에 내려놓고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발로 밟아주고 싶었지만 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미안하다는 한마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만 했어요. 어차피 빚밖에 없는 남자였으니 나눠야 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혼한다는 소식에 상간녀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남편과 결혼한다며 동네방네에서 설레발을 쳤죠. 같은 회사 동료들조차 두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 여자는 우리가 아직 이혼을 결정한 상태도 아닌데 결혼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고맙다면서 만약 우리 관계가 더 낮게 유지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아쉬움을 전하며 단톡방을 나왔어요. 결심한 대로 이혼 후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살았죠. 내가 결혼하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후회할 날이 올 거라며 경고했지요. 몇 달이 지나자 이혼의 상처를 이겨내며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상간녀가 저에게 알려줬죠.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그래, 이제는 너도 다 알았구나 싶은 마음으로 상간녀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한 저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입구에서 씩씩거리며 상간녀가 들어왔고 저를 보더니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마시던 차를 계속해서 마셨어요. 상간녀는 찬물을 벌컥 마시더니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왜 신밀린 건 뭐죠?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쪽이랑 같이 살 때 밀린 거면 그쪽이 알아서 처리하고 나갔어야지. 그걸 내가 왜요? 당신이랑 같이 살던 때니까 그 집 전세금 빼서 내가 쓴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짓한 일도 아닌데 왜 날 덜어 처리를 하래? 당신 남편한테 말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걸 못 주고 나왔는데 이것도 당신 거야. 이게 뭐죠?
읽어보면 알 거야. 네가 사랑하는 남자랑 잘 살아봐. 연체금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건데? 내가 뭘 썼다고? 그건 나도 모르겠고. 너한테 들어간 것도 다 빚으로 한 거니까? 둘이 갚아 나가면서 잘 살아봐.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저는 매섭게 상관녀를 쳐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관녀는 우편물을 들고서는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얼마 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모든 대출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시댁에서도 조강지처를 벌이고 불륜녀와 함께 사는 아들로부터 호적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쫓겨난다는 소식이 들렸다. 오를 곳이 없던 2사람은 방황하며 살았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막혀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려나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피한 순간은 처음인 것 같다. 현재 2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이제 전 남편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직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이혼은 쉽지 않지만 회사 다니기 힘들어하는 나는 일을 그만두고 몇 달간 여행하며 휴식을 취했다. 다행히 지지해주는 부모님 덕분에 가능했다. 여행 후 나는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해 매몰되어 삶을 시작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 이야기를 마치겠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웃음.